그 다음은 34번입니다. 311조. 자, 34번이 틀린 것 물었어요. 자, 확인할 거. 1번에 보면, 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있어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보다 몇 년? 3년 이내. 기간들만 잘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입니다. 동거복량은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관계없어요. 자, 직계존속 동거복량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죠. 그래서 뭐만 확인하자?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틀렸죠? 몇 년이랬어요? 10년. 혼인은 뭐냐? 5년. 동거복량 몇 년? 10년. 자, 3번은 1주택이죠. 가운데 뭐냐? 혼이 났죠? 그럼 이거는 5년 있고. 4번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부득이한 사유죠? 어디입니까? 수도권 밖입니다. 수도권 내 안 돼요. 위치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디부터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자, 그 다음 5번은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소재는 기농주택이죠. 자, 기농은 아까 유일하게 해소기간이 있다 했죠? 나머지는 해소기간 없고 사후관리도 없는데 이 기농주택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경작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양도할 것. 자, 그래서 기농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양도하는 기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그러니까 재차 반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포인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특례입니다. 했어요. 자, 기업과 리얼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내는 것은 기간이 문제입니다. 자, 가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었죠. 그러면 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면 몇 년입니까? 1년 이상이 지나야죠. 첫 앞에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번과 4번과 2번,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나 보다 몇 년? 3년이 들어가야죠. 그럼 1, 3 바로 답이 1번이죠. 확인했나요? 예, 그 다음에 나번은 종전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무슨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에서 몇 년을 받겠다? 1년. 근데 정확하게는 기간적인 문제가 요 기간이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일반적인 거는 2년이고 기존의 주택 취득했을 때는 최근에 준 거는 몇 년이다? 1년이다 하는 거죠.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주택 사는 데는 해소기간 몇 년? 1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넘어가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37번 갑니다.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있어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자, 요것도 우리가 요까지 범위 방금 우리가 몇 년이 지나라 했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사야 된다 했죠? 또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했죠? 3년 이내 양도할 것 있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고 여기도 예외가 있어. 요 예외까지는 우리가 가지 말자 말이에요. 지금 요것도 복잡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유기간 특례 들어갈 겁니다. 보유기간 특례. 자, 42번 보세요. 중요하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질 때는 뭘 먼저 양도하면 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주택 중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이농에 의한 주택은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농주택은 요건이 많다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 특례에 따른 기농주택에 관한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1번이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 다음에 2번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세대 전원이 이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뭐를 묻고 있느냐? 기농주택을 묻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대한 내고 보세요. 이번에 보면 양도 당시에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있는데 고가주택은 그 기농주택 이 자체가 이 기농주택이 양도 당시가 아니고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당시라고요?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닐 것. 양도 당시 고가주택이 아닐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거. 잠깐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 기농주택 요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기농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할 것. 그리고 기농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초분만 요건을 인정한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유기간 계산 특례입니다. 무슨 기간? 보유기간. 자, 43번 있어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자, 1번은 넘어가고 2번에 보면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줄 거세요.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다. 그러면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각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산해 줍니다. 자, A주택을 무주택자가 A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이 상속받은 주택을 지금 양도합니다. 그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그 기간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가 돼야만이 B가 된다고요. 다시 무주택자가 A주택을 상속받았으니까 1주택 보유자가 됐잖아요. 그럼 1주택 보유자는 몇 년 보유하라 했어요? 2년 이상 보유해야 B가 되잖아요. 그럼 상속주택,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관계없다가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상속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취득해가지고 여기에 보유기간이 여기까지 상속될 때까지 몇 년이냐? 3년 6개월 보유하다가 상속됐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양도했는데 그때 요것을 1년 5개월 보유 양도했어요. 그럼 상속받은 것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B가 돼야 안 돼? 이 사람은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2년 보유가 안 됐으니까. 예? 아니,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니까 2년 보유가 안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상속받은 상속인이 뭐한다? 그 당시, 이 상속받을 당시 함께 살고 있었다고요. 단 무슨 사람이면 동일 세대원이었다는 거죠. 동일 세대원이 함께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살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여기까지는 3년 6개월인데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를 한 앞의 기간이 몇 년이냐? 요것이 한 2년 정도 같이 살고 있다가 전체 보유. 내가 상속받아서 1년 5개월 보유하다가 그럼 양도했으면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럼 요거는 뭐다?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을 받을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고요. 상속 당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피상속인과 함께 산 보유기간만큼을 합산해 준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요거는 2년 보유가 되니까 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설명한 거. 그 다음 3번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자, 이 말은 기존 주택이 있었어요. 자, 기존 주택이 너무 오래되니까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재건축해야 되니까 뭡니까?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이 있고 재건축된 기간이 있겠죠. 되나요? 재건축 기간이 있겠고 그 재건축에서 또 보유 기간이 있겠죠. 총 보유 기간 몇 개 나와요? 내가 어느 지역에 주택을 한 개 샀는데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럼 기존 주택이 있었잖아요. 이걸 또 안 밀었단 말이에요. 밀고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신축했다고요. 재건축. 그것을 양도했어. 그럼 1주지 양도인데 그때 보유 기간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해서 새롭게 신축되었어. 여기서 한 기간이 8개월 보유했어요. 몇 개월? 8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재건축된 기간은 5개월 정도 됐다. 요즘 뭐 주택은 뭡니까? 3개월 되면 다 완성되죠. 아니, 단독주택이야. 조립식 하면 1개월도 안 걸려요. 예? 그럼 재건축하는 주택은 뭐 한 5개월이면 전부 다 완성돼. 그럼 기존에 있는 요 주택이 내가 오래된 주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멸실 때까지, 이게 멸실주택이야. 멸실된 주택을 보유기간은, 1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비과세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다 합쳐도 2년이 안 되잖아. 지금은 다 합쳐도 2년이 안 되잖아요. 됐나요? 2년 1개월 되겠네. 2년 1개월 되겠네. 2년 1개월. 2년 1개월 딱 됐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요. 요 재건축 기간은 뺀다. 무슨 기간? 멸실된 주택을 보유기간하고 재건축된 주택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미 요것이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거 기간은 공사기간을 빼더라도 요게 8개월 보유하면 이미 2년 보유했으니까 앞에 멸실된 주택을 보유기간을 그 장소에 그 주택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용도가 계속 주택이라면 기존의 주택수도 보유기간을 인정해 주겠다. 알아듣나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재건축은 공사기간을 빼는데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과 다 기간 계산해줘요. 알겠어요? 아파트 재건축은 뭐라고요? 멸실주택을 보유기간하고 재건축기간을 보유기간하고 신축된 주택을 보유기간을 다 통산해준다고요. 근데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런 재건축은 공사기간을 빼고 기존 주택과 멸실된 주택 보유기간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비거주자는 아까 우리가 주택 양도는 비거주 된다 안 된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자체가 안 돼요. 다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그 자체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근데 비거주자가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주택을 가졌단 말이야.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제 뭡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는 공부해야 된다고요. 시험 쳐야 된다고요. 예? 엄청 어렵죠. 근데 그거를 패스했어. 공부해고 패스해서 거주자로 전환됐다고 이제. 거주자는 이제 전환됐다고요. 그럼 비거주자가 주택을 이미 사가에 보유하고 있다가 거주자로 전환됐다고요. 거주자로. 그럼 원칙은 뭡니까?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는데
너 비거주자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그 주택에 보유 거주하다가 몇 년? 3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거주자로 전환되면은 비거주자 기간도 통산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착각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보유기간 몇 년이야? 2년이야. 그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해가지고 거주자 전환해가 2년 보유가 됐다면 그냥 필요 없어. 이미 2년 거주됐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해서 그 주택 보유수가 이미 2년 됐다면 이건 이제 필요 없다고 이미 2년 거주됐으니까. 근데 거주자로 전환돼 가지고 지금 현재 2년 보유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자로 전환될 때까지가 몇 년? 3년 이상 보유 거주했다면 앞에 비거주의 보유기간도 통산해 주겠다. 지금 비거주자로서 취득을 했고 되나요? 그러면 거주자로 전환됐고 그럼 요 사람이 요 기간에 거주자로 전환돼 가지고 지금 보유기간은 한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 상태로 양도하면 2년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는다고 해요. 1주택이라 거주자라도. 그런데 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그 기간 앞에 몇 년 이상? 2년이 아니고 3년 이상 보유도 하고 보유 거주도 했단 말이에요. 거주도 이 요건을 갖춘다면 앞에 이 기간도 통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어. 자, 됐습니다. 한 번만 보고요. 그 다음 44번. 자, 양도 당시 A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A주택을 양도한다. 양도 당시 뭐가 있다고 지금? A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자가 A주택을 양도한다면 B가세는 몇 년 이상 보유하라고 했어요? 2년 이상 보유할 것. 근데 이 A주택이 취득 당시 어느 지역에 있다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샀다면 뭐 해도 2년 보유도 하고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도 해라 이 말이야. 근데 너는 있어요. A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2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너는 보유기간 묻지 않겠어. 거주기간 묻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기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까 조정지역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자,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를 했어요. 그럼 주택 소유한 적 없죠? 빌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장기 임대, 분양 임대주택 있잖아요. 무슨 주택? 분양 임대주택이 된다면 이것이 어느 5년 이상이 지나면 그거를 뭡니까? 취득하겠죠. 되나요? 임차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하겠죠. 그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기서 양도를 하는데 이 양도, 취득의 양도까지가 뭡니까? 몇 년 보유하지 않았다? 2년 보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요게 임차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요 기간에 뭐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록 그거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너는 비과세 주겠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한 자가 그를 취득해서 양도시는 2년 보유 기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뭘 포인트들을 건설 임대주택은 뭘 요건을 갖춰라?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2년 보유를 묻지 않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 요게 포인트는 첫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되고 이게 포인트.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그 임대주택은 뭐냐?
5년 이상 거주 요건이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치약이나 그 다음 질병이나 근무지 사정. 자,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하면 치약, 질병, 근무지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학교 폭력이 들어와요. 학폭. 자, 한때 요때 이것이 들어오면서 지금도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비일비재하게 학폭이 많은데, 이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 인천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주에 여고생들. 부산에 여고생 뭡니까? 그 사상구에, 또래에 모자를 내리치는 거 봤죠? 중2가 자기 또래를 내리치는 거 봤잖아요. 안 봤다고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치학, 질병, 근무지 사정, 이래가 있거든요. 이게 뭐다? 학교 폭력이라고요. 학교 폭력. 이런 이유로 어느 지역이나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간다? 다른 시나 군으로 이전한다면 지금 이 양도하는 1주택이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1년 이상 거주가 포인트라고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돼야 되고, 치약, 질병, 근무지 사정이나 학교 폭력이에요. 여기서 장난칠 때 사업사는 행편 안 들어옵니다. 사업사는 행편은 인정 안 해요. 됐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것도 되니까 이것도 되겠죠. 층간소음. 안 됩니다. 요거만 되는 거예요. 자, 세대 전원이 다른 식으로 이전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국내 양도잖아요. 국내 양도. 1주택 국내 양도할 때는 무슨 기간? 거주 기간이 필요해요. 몇 번 반복하면 딱 그거만 더. 건설 임대주택은 몇 년 거주? 5년 이상 거주.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는 1년 이상 거주. 요거만 포인트만 계속 두면 돼요. 우리는 주관식 아니야. 객관식이야. 충분히 뭐가 지문인지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일단 벗어놓고,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있어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거는 국외로 나가는 거. 이거는 국내 이전이고, 이거는 국외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국외로 간다? 그럼 국외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민 가는 거죠. 국외로 이주. 이주. 그 다음에 국외로 출국합니다. 그럼 출국은 뭡니까? 나갔다가 장기간 1년 이상 국외에 머물다가 다시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외로 이주 가거나 국외로 출국입니다. 요 출국 요건은 두 가지만 인정해 주는데 학업 때문에 나간다. 요즘은 조금 뜸해요. 옛날에는 뭡니까? 애들 막 한다고 유학 많이 보냈지만 별로 가도 뭐 큰 문제 별 좋은 거 없네 해가지고 잘 안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취약. 그 다음에 근무지 사정. 이 두 개만 인정합니다.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출국,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것은,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무조건 보내줘라. 그러니까 뭘 묻지 않느냐? 보유기간도 묻지 마라. 거주기간도 묻지 마라. 국외로 나갈 때는 국내 보유, 거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됐나요? 그런데 요거는 유일하게 지켜보겠어. 사후 관리가 있어요. 사후 관리. 그거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기간을 계속 물어요.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됐나요? 이거는 아까 몇 년 안에 양도하실 그거 없다고요. 요것만 유일하게 양도. 국내 보유도 거주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거는 뭐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수용됐어요. 그럼 나와 요 사이 관계없죠? 무조건 인정해요. 보유, 거주 필요 없다. 수용됐을 때는 뭐도 묻지 말고 보유기간 묻지 마라. 거주기간도 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수용됐으니까. 됐나요? 그런데
수용될 때는 보유도 거주 묻지 말고 무조건 비과세 해주라. 근데 수용될 때 전부 수용이 아니고 일부 수용되고 일부 남은 주택이 있겠죠. 우리가 옛날 주택에 전해보면 그쪽에 소방도로 놓는 거예요. 소방도로. 그럼 일부분이 수용되고 일부분은 남겠죠. 그래서 잔존주택이 있다고요. 잔존주택. 잔존주택은 수용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기존 수용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준다. 몇 년 안에 양도하면은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그래서 이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 아까 방금 이제 보유기간에 통산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특례는 아까 1주택 저거 하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건설임대주로 몇 년 거주하라. 5년 이상 거주해. 부득이한 사유는 1년 거주해. 국외로 나갈 때는 보유 거주 묻지 마. 다만 사후 관리가 있다. 그리고 수용될 때는 보유 거주 묻지 말라. 잔존주택은 5년에 양도할 것. 자, 됐습니다. 자, 44번.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비과된다. 다만 다음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있는데, 자, 문제를 딱 보면서, 아, 이거 하면 이거다. 이거. 자, 1번은 뭡니까? 임대해놨죠, 임대. 1번이 임대해놨잖아요. 그럼 가장 확인할 건 거주기간 확인하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언제부터? 임찰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죠?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해외 이주죠. 그럼 해외 이주 가는 거야. 그럼 보유 거주 묻지 말고 중요한 거는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몇 년 안에 양도할 것? 2년 이내. 사후 관리 따져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인데요. 쭉 가죠. 예, 해비 매수 수용되는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또 그 수용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안에? 5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사업상 형편으로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에 1년 이상 거주한 요거 맞죠? 예, 그리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있다. 자, 1년 이상 거주한 낫고요.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옮겼던 것도 낫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했어요, 없어요? 아까 내가 조심하라 했죠? 사업상 형편은 안 들어간다 했죠? 예, 이거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4번,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5번은 학교 폭력. 부득이한 사유죠? 학폭. 그 다음에 전학을 위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식으로 거주를 이전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넘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빼고 다 넘기고 바로 이제 어디 가라냐? 324쪽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324쪽 가면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식이 있죠. 뭔 식이? 양도소득 양도취득식이. 요것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내용을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 양도치는 자주 노는 파트가 아니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 자, 양도취득시기직의 문제는 첫 번째 이거 매매 등에 대한 일반 유상이죠. 매매 등 일반 유상 거래죠. 유상.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있죠. 원칙. 원칙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언제자 되죠? 대금 청산일이죠. 언제 된다고요? 대금 청산일이 취득 1 양도입니다. 그럼 대금 청산일 뭘 뜻하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양도소득세는 취득과 다르게 약정서 없어요. 계약서 관계 없어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든지 대금 청산한 일이 모르겠다, 불분명한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는, 양도소득 유상거래는 뭐 국수공판장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접수일과 빠른 날. 자, 두 번째. 유상은 유상인데 특수매매 거래가 있어요. 그 특수매매가 1번 할부 장기 할부 매매죠. 장기 할부 부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토지 등이 수용됐어요. 이거는 뭘까요? 빠른 날이에요. 무슨 날? 빠른 날. 빠른 날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빠른 날이 무조건, 특수매매가 거래 놓으면 무조건 빠른 날. 빠른 날. 그럼 요거는 뭘까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고, 이거는 토지 등, 역시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중에 빠른 날이다. 그래서 1번, 2번 저거 잘 정리하면 돼요. 특히 1번, 양도소 유상은 약정사하고 관계없다고요. 무조건 대금 청산일. 알겠어요? 대금 청산 등기절 빠른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무상이에요. 무상에는 두 가지 있겠죠. 뭐 받는 거? 상속받았다. 나중에 양도할 때는 유상 양도하겠죠. 정려받았다. 무상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유상 양도하겠죠. 상속 언제? 상속 개시일. 모든 법 다 똑같죠. 근데 정려는 정려받은 날이죠. 정려받은 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네 번째. 원시 취득. 무슨 취득? 내가 묶음 있잖아요. 이거는 묶음 두 개 묶는 거야. 특수매매 거래가 되고, 이거는 무상 거래가 되고, 그 다음 원시 취득도 두 개. 원시 두 개. 자가건축이죠. 자가건축. 요거는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이 뭘까요? 사용승인서 교부 1. 사용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빠르면 우선하죠. 빠르면 뭐냐?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거 있죠.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뭡니까? 이날이 되겠죠. 원칙은 뭔데? 사용 승인서 교부 1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허가받지 않았어요. 무가입니다. 무가는 뭡니까? 이런 승인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럼 뭔데? 사실상 사용한 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뭐 했다? 점유했다고 해요. 점유. 그럼 점유 개시한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20년 흘러갔겠죠. 그 요건을 갖춰서 시효 취득했어요. 그럼 시효 취득해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가니까 내 부동산이 되었죠. 이제 등기부상이 내 것이 된 거죠. 그럼 점유 취득한 것을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했느냐? 이거는 자본이득이 발생했지만 점유 개시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점유 개시일부터. 시효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고 점유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정려 부분 하나 조심하고 요 부분은 조심해요. 요거는 나중에 보면 실수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유상 실수하지 말라는데 유상을 계속 실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인 뭡니까? 성계 취득과 유상 성계, 무상 성계, 원시 취득, 기본적인 취득 행위는 다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또 언급하는 것 중에서 다섯 번째, 오리 두 마리 잡아야 되죠. 자, 하나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까지는 무슨 행위가 없었다? 취득과 양도 행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죠?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대지송사업자에게 토지를 이전 등기 한지 처분했죠. 그리고 지목과 지분이 변경돼서 다시 받았죠. 양도 취득 행위가 없죠. 그럼 그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한지 받아 양도한 물건들은 계속 요 행위가 취득 양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럼 처음부터 내야 되죠. 자, 6번.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가 되었다. 다시 되도록 받았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취득 양도가 없었다. 다시 팔았다. 처음부터 내야 되죠.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한지전이죠. 한지전 취득일부터 계산하라 말이고. 자, 이거는 뭡니까? 매매가 됐는데 무효로 돼서 소유권이 환원됐죠. 취득 양도 없죠. 팔았죠. 이제 양도죠. 그럼 처음부터 내라. 당초 자산 취득일이다. 자, 그런데 한지 받아올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죠? 면적이 증가되는 정한지가 있죠. 면적이 감소한다는 감한지가 있죠. 이거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 문제죠.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법적으로는 반드시 공고일에 발생하지 않는다. 공고일 다음날에 발생한다. 자, 그 다음 7번째로 보면 대금은 청산했습니다. 대금 청산을 하였으나 대금 청산을 하였는데 아직 그 목적물이 미완성됐더라. 그럼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 된다? 완성일, 확정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받고 대금 청산을 했습니다. 반대로 허가 받기 전 대금을 청산을 했습니다. 주의해야죠. 언제가 될까요? 무조건 대금 청산일입니다. 우리는 실질주의거든요. 지금 이 신고 아니에요. 신고가 아니라 취득일 양도일 계산이에요. 신고할 때는 늦은 날이야. 신고를 할 때는 늦은 날 기산점이라고요. 근데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 자, 마지막으로 9번. 우리는 형평성 문제로 취득 시기를 통합하고 있다. 간주 취득 시기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 기타 자산. 이걸 우리가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 하죠.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전부 다 언제로 통합한다? 85년 1월 1일 날짜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식 및 출자지분은 이보다 한 해가 늦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전부 다 86년 1월 1일 날로 통입한다. 파생상품은 최근에 2019년도부터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가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86년 1월 1일, 85년 1월 1일, 86년 1월 1일. 자, 그럼 봅시다. 특히 그것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점유를 했는데 이 점유 시점이 언제냐? 2082년 3월 5일 날에 점유를 했어요. 2082년 3월 5일 날에 점유를 했어요. 시효 취득 시점이, 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냐? 내가 지금 1982년 2000을 썼네. 2080 아주 오지도 않았는데. 자, 1982년도에 취득했어요. 점유 개시했다고요. 점유 개시했는데 시효 완성 시점이 뭐냐? 2015년이야. 2015년 7월 10일 날에 시효 취득했어요. 이거를 팔았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분명히 이 날짜를 언급한다고. 이 날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이론지 언제? 점유 개시점이라 하면 요 날이 맞지만 우리는 취득 시기 워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한다? 85년 1월 1일로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요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327쪽. 327쪽에 55번 문제 있어요.
자,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물었죠. 옳은 것. 자, 1번. 부동산 양도 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나 계약서 잔금 지급 약정보다 잔금을 늦게 받은 경우는 잔금 지급 약정일이다. 무조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유상은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고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앞에 등기한다면 무조건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요. 알겠나요? 무조건 뭐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해. 그럼 뭐 등기 접수일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계약서는 전혀 관계없다고요.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 또는 정려받은 자산의 시기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정려는 정려받은 날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이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 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그럼 잔금은 청산했단 말이고, 근데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럼 거래가 성립되지 못해요. 그러면 잔금 청산을 하면 안 되고 아직 대금은 청산했으나 아직 미완성됐죠. 그럼 완성된 날 한다고요. 무슨 날? 완성된 날로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한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을 감소했죠. 그럼 뭐냐? 가만지죠. 가만지라고요. 언제 된다?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날. 항상 법적으로는 다음날에 발생한다. 다음날. 자, 5번은 81년 9월 10일 점유 개시한 토지를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에 와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야, 집다 해가지고 점유 개시일이지 81년 9월 10일 치라고 본다. 이렇게 너무 100번 틀려요. 대부분 90%는 틀릴 거야. 우리는 이걸 순간적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점유 취득한 걸 양도할 때는 점유 개시일입니다. 이까지 딱 생각났어. 그러니까 날짜가 81년 돼 있으니까 81년도야. 아니라고요. 부동산은 언제가 된다고요? 85년 1월 1일 된다고요. 자,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요. 나머지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330페이지 있죠? 330. 가세표준. 자, 여기서는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올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조심하면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려운 게 없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나머지 뒤에 것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조금 있다가 가세표준 보겠습니다.